오늘 강의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그 성형외과에서 주로 하는 게 성형수술이지만 요즘은 그 뿌띠 성형이라 그래가지고 간단한 거, 뭐 보톡스라든지 그 필러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되게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얼굴에 좀 볼륨이 꺼지니까 지방 성형 수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눈 주위라든지 입 주위가 되게 많이 빨리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 처진 부분에 이제 눈 성형하는 부위,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아이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 처진 부분을 성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마 주름을 많이 쓰니까 이마를 뭐 당긴다든지 또는 이제 이 심술보라든지 볼이 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성형하는 쪽에 다들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이야기는 안 해서 그렇지 또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병원을 찾아오시고 또 수술도 하시고 한데 과거에는 이런 성형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한 거에 대해서 꺼려하고 비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떳떳하게 뭐 나 수술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술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시간이 걸리지만 그 수술하고 나서 당장이라도 친구들 만나러 가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술을 하고 나면 붓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제한테 수술 받고 나서는 아 수술했는데 별로 붓기도 없네 막 그 정도 같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리를 오히려 듣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하고 친구분들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밥도 보통 한 일주일 되면 푸는데 실밥 풀기 전에는 뭐 물도 안 들어가게 하고 막 옛날에는 조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만 48시간만 지나면 이 세포 자체가 이제 이 피부를 이렇게 이제 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샤워나 머리를 감아도 크게 그 감염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8시간, 3일째부터는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뭐 심지어는 그 직접적인 수술 부위만 아니면 화장도 하고 친구분들 만나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간편해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형외과에서 하는 이제 유방 성형 수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자꾸만 줄어들면서 이제 얼굴에는 살이 빠지지만 몸이나 이런 데는 살이 또 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을 흡입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은 복벽 성형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늘어난 배를 갖다가 또 확 줄여주는 수술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이제 몸이 좀 피곤하다든지 또 힘든 경우에는 또 일반적으로 내과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링거 주사를 갖다가 맞는데 이제 성형외과나 이 피부과에 와서 또 젊어지는 주사라든지 또는 피로 회복 주사 또는 피부도 좋아지는 또 이런 주사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도 저렴하면서 이제 그런 주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 많으신 분들은 저기 뭐 외국 가서 특히 뭐 일본 가가지고 뭐 수천만 원씩 써가지고 뭐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줄기세포 효과가 어떻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시면은 시대별로 우리 미인들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 그죠? 그 옛날 우리 미인도나 이런 그 옛날 그림을 보면 쌍꺼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1980년대 같은 경우에 약간 서구적으로 좀 뾰족하면서 서구적으로 생긴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다가 이제 좀 청순한형이라든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밸런스가 탁 맞으면서 이제 컴퓨터화되는 이런 형으로 이제 자꾸 바뀌는데요. 지금 동남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서구적인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피부가 하얀 피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한국 그 한류 성형들이 가가지고
그 미백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수술 쪽으로도 굉장히 후기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저랑 한 20년 동안 계속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보면 저희들은 사진을 다 찍어 놓거든요.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 놓는데 그분들 10년째, 뭐 15년째, 20년째 되시는 분들이 와서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보면 자기 아니라고. 왜 사진을 못 찍었냐고. 근데 지금 딱 보면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사진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비슷하거나 좋아진 거는 엄청나게 결과가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젊을 때는 관리를 안 하더라도 잘 타고나면 부모한테 잘 받으면은 그냥 안 늙고 곱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가꾼 사람하고 안 가꾼 사람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30대 때 좀 피부도 두껍고 좀 그무디티하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피부인 분들도 오히려 이제 60대 이렇게 되니까 주름이 덜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30대 때 하얗고 막 피부도 얇고 좋으신 분들은 60세 되면 오히려 주름이 더 쪼글쪼글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평하시다는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 보이는 거는 얼마만큼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볼륨이 있느냐, 탄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 성형 수술은 안 하더라도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1일 1팩을 한다든지 또는 피부 탄력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주위에 가까운 피부과라든지 이런 의원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저렴하면서도 비싼 돈 안 들이더라도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를 적극 저는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똑같은 나이에도 보면 생긴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타고난 것도 다르지만 또 얼마만큼 이렇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사실 자기 나이보다 만난 사람들이 5살 정도나 7살 정도 어리게 보면은 막 그냥 밥도 사고 싶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창회를 가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가더라도 자꾸 이제 빠지게 되고 한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굉장히 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 만나는 친구들도 불러내가지고 자꾸 보자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얼마만큼 좀 어려 보이는가, 그게 사람들 만남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 강의를 들어보면 또 좀 더 젊어지고 어려지는 것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 나이가 이게 들면서 얼굴 변화를 갖다가 이걸 늙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눈 주위라든지 입 주위 이 움직이는 부위가 제일 빨리 노화가 됩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처지게 되고 이 볼이 전체적으로 이제 심술보처럼 해가지고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이 거울을 딱 봤을 때 미워지는 게 뭐냐면 눈 밑에 잔주름이 탁 생겼을 경우, 그 다음에 입꼬리에 주름이 생겼을 경우가 속상하고 이렇다고 하시는데 이 주름이라는 것도 우리 보면은 피부의 탄력 섬유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런 그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은 한 4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세포수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고무줄도 이렇게 보면 쭉 늘리다 보면은 본래대로 돌아오는데, 이게 탄성 한계라 그래가지고 탁 끊어지면은 다시 이제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부도 이 복원력이 굉장히 좋은데, 어느 순간 이 탄력이 탁 한계를 이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끊어져 버리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생긴 주름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탄성 한계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방법부터 해가지고 뭐 수술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노화가 되면 주름이 증가하게 되겠고, 탄력과 볼륨도 떨어지고, 이제 피부에 이런 색소도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화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래서 뭐 한 피부과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인도에 갈 때 하나를 들고 간다면 뭘 들고 가겠느냐 했을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들고 갈 정도로 이 자외선이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뭐 폭식을 한다든지 주무시기 전에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이 노화를 갖다가 진행시키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간단한 끄띠 성형이라든지 시술로서도 이런 노화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대, 40대, 이 지금 50대, 이 접어들면서 이 나이에 따른 이 나이에 따른 이 노화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어 보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노화를 갖다가 느리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필러 시술에 대해서 몇 가지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필러라는 것은 필이라는 것은 뭘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름이라든지 꺼진 부위를 채우는 것을 이 필러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그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2, 3년 정도 가는 게 있고, 또 영구 필러라 그래가지고 한 번 주입해서 영원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영구 필러라 그래가지고 이물질처럼 되어 있는 인가받지 않는 그 사사로 하는 그런 시술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구 필러 같은 경우는 그 오래 가기 때문에 좋긴 좋지만, 이게 혈관이라든지 또 이 피부 쪽에 너무 얇게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피부암을 일으킨다든지 또 혈관을 갖다가 막아서 괴사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또 안 좋은 결과를 갖다가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영구 필러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러 같은 경우는 점심때 잠깐 가서 시술을 하고 그냥 오후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름살 같은 경우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콧대도 높이고, 이제 입술도 좀 도톰하게 하고,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마, 콧대, 팔자, 입술, 턱끝, 뭐 얼굴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좀 자세하지는 않는데 이 얼굴이 이제 한 3일 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요 이마라든지 요 이마가 보면 약간 꺼졌는데 약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요 콧대 같은 경우도 약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눈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거의 티가 안 나면서 뭔지 모르게 조금 좋아진 정도, 뭐 이런 정도를 이제 필러를 가지고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결혼을 앞두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이러면은 체중도 좀 빠지고 신경도 많이 쓰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히알루론산 필러를 갖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약간 볼륨도 생기고 피부도 약간 촉촉해지면서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제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한 3일 후의 모습인데요. 요 이마 부위라든지 요 콧대라든지 요 눈밑 같은 경우가 뭔지 모르게 조금 좋아진 이런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막 진하게 하는 거는 그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원하기 때문에 한듯 만듯 이렇게 티 안 나게 하는 거를 주로 원하십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한 178쯤 되고 모델인데 너무 이 178 되는 사람이 몸무게가 뭐 한 50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얼굴에 채울 수도 있지만은 지방도 없으니까 주사를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좀 이 아파 보이는 이런 얼굴이 좀 더 건강하면서 좀 봐줄 만한 얼굴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30대 후반부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뭔가를 넣었지만은 얼굴이 커진 듯한 느낌보다는 뭔가 좀 약간 입체감이 생긴다는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는 게 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얼굴을 갖다가 해주는데 이제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볼 꺼짐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굉장히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좀 처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꺼져 보이는 게 많이 꺼져 보이는 게 덜 꺼져 보이는 정도. 그 다음에 주름을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고 주름이 깊은 걸 갖다가 조금 덜 깊어 보이게 하는 정도로만 저는 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분들, 남자분들 이게 굉장히 이마에 많이 표정 주름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시술한 그날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주름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필러를 채우니까 여기 주사 바늘도 보이죠. 바로 그냥 딱 채우는 순간 주름이 이렇게 많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울퉁불퉁하고 한 부위도 이제 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필러가 몸속에서 이제 한 1년, 2년 되면 다 없어지지만은 그 필러가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하기 전보다 한 2년 정도 흘러가지고 필러가 다 흡수가 되더라도 한 20% 정도는 새살이 그 부위에 생겨가지고 시술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는 질문 중에서 이 주사를 맞고 효과가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없어지면은 더 심해지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로 더 심해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20% 정도는 새로운 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술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 시술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보다도 조금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시술하고 나서 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됐을 경우에 한 2주일이나 뭐 한 달이나 있다가 또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두 번 하고 나서 만족을 했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때 좀 빵빵할 때가 더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6개월 지나서 또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넣으면은 넣은 만큼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또 한 번씩 환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 보톡스 같은 경우는 6개월밖에 안 가는데 1년밖에 안 가니까 1년마다 병원에 와야 되고 귀찮다. 그리고 너무 또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필러 자체가 1cc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게 한 1990년대 이제 그때 이제 이런 필러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cc 한 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cc에 한 5만 원? 100만 원짜리가 5만 원 정도로 이게 싸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시술을 하려면은 우리나라보다도 한 5배 이상 비쌉니다. 그 시술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하고. 그렇게 되고 지금 보면 미용실 같은 경우도 보면 비싸게 뭐 파마 하면은 뭐 5만 원, 10만 원도 이상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그 저기 뭐 한 달, 두 달 만에 가시면서 이거를 갖다가 뭐 그 저기 또 6개월이나 1년마다 오시는 거를 또 거래 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한번 결과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주름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사 바늘을 찔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덜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제 그 완벽하게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깊은 부위에다가 그 주사를 해서 여기다가 딱 정확하게 주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 일부 주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고 더 많이 주입을 하려면은 옆으로 새버리거든요. 옆으로 새버리면 오히려 주름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입을 할 때는 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주위가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조직이 딱딱하면은 거기에 더 이상 넣으려 해도 안 들어가고 옆으로 새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고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다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때 조금 더 주입을 하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팔자 부위,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도 이렇게 팔자를 조금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어린애 같은 경우도 이 팔자 주름이 있어요, 팔자가. 근데 이제 또 욕심 내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이 팔자에 주사를 맞았는데 왜 주름이 그대로 있냐고. 팔자는 본래 주름이 있는 거예요. 주름이 없으면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생기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팔자의 주름.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입술에다가 약간 해서 입술이 약간 도톰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중년 이제 넘어가면서 요 입가에 요 고양이 주름이라 그래갖고 수직으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뭔가를 빠는 물병을 빤다든지 이렇게 빠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고양이 주름이 생기면서 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입술만 약간만 도톰하게, 입술 라인을 통해 가면 입술만 약간 도톰하게 해도 그런 주름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입술 주름도 없애고 입술도 좀 더 도톰하게 되면서 좀 더 섹시한 그런 이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등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혈관들이 많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도톰하게 이렇게 또 시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방으로도 하고 또 필러로도 해서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톡스가 저 필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주름이라든지 얼굴 전체적인 꺼진 부분에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심한 사람들은 저기 흉터 같은 경우에 뭐 몸 이 다리나 팔이나 이런데 흉터가 푹 꺼져가지고 심하게 꺼진 부위에 그런데도 이제 이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선풍기 아줌마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 그게 보톡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이게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보톡스라는 것은 근육을 갖다가 못 움직이게끔 하는 독소거든요. 독소. 통조림에서 나온 독소인데 진짜 저 조그마한 양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다 돼버리고 몸에는 안 남습니다. 전혀 안 남는데 그 효과가 근육을 갖다가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주입을 해서 얼굴이 막 커지고 하는 그게 보톡스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필러에 그 유사한 건데, 그 이물질 주사, 아까 얘기했듯이 영구적으로 가는 이물질 주사 이런 것은 의료계에서는 피한다고 했는데, 그런 주사를 이제 그 선풍기 아줌마 같은 경우는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 보톡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8개 정도가 허가가 났습니다. 제일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허가도 났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보톡스가 3군데에서 지금 벌써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한 3군데가 더 지금 허가를 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보톡스도 1990년도 그때 이제 그 알르간이라는 이 미국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 보톡스를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이 보톡스 판권을 그때 한 그 50만 달러에 샀대요. 근데 그 보톡스가 지금은 매년 저 수천 억씩, 몇 조씩 지금 막 이게 이익을 주는 그런 건데, 그 1990년도만 해도 이 보톡스도 이 한 병이 100유니트라 그러는데 한 병이 한 10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 보톡스 시술 같은 경우도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내려왔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움직이는 부위, 이 이마주름이라든지 미간주름, 눈가주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우리가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막 쓰면은 쓸수록 근육이 커지는데, 근육을 안 쓰면은 근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각턱, 요 음식물을 딱딱한 거, 오징어 같은 거 많이 씹어가지고 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 근육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이 근육에다가 주사를 넣으면 이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주름에도 좀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같은 경우 좀 젊으신 분들 치마 입기 곤란하시다 해가지고 종아리에 근육이 불룩불룩 튀어나오신 분들도 이 종아리를 갖다가 축소하는데 이 보톡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형외과 말고 다른 과인데, 치질 수술하고 나서 이 항문이 이게 확 긴장을 하면 재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질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갖다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톡스 주사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근육통, 그 다음에 이제 목 뒤에 근육이 꽉 조여가지고 혈관을 갖다가 확 잡고 있으면 편두통이 생기거든요. 그 편두통에도 이 보톡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의 이 역할이 자꾸 이제 커지는데, 이 흉터에도 보톡스가 흉터를 없애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주름에도 이 보톡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찡그릴 때 보면은 이 눈가에 이렇게 막 생기는 주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좀 완화가 시킬 수가 있고, 요 미간에 요 이제 이거는 필러 넣은 게 아니고 이 찡그리는 주름 자체를 갖다가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제 미간하고 이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요 콧등 요런 주름, 눈가에 이렇게 생겨 있는 주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슬림해질 수 있는 이런 효과. 이제 한때는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애들이 굉장히 이 V라인을 선호해가지고 이 V라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사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아리 같은 경우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보톡스도 그렇고 필러도 그렇고 사실은 시술 시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주사 바늘을 갖다가 찌르는 데는 이제 약간의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취 크림을 갖다가 좀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 크림을 바르면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마취가 되기 때문에 이 바늘을 찌르더라도 통증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술 자체는 한 5분밖에 안 걸리지만 이 마취 크림 바르고 이런데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그만큼 간단하면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눈 수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젊은 사람들 눈, 그 이제 보통 보면 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되게 눈 수술을 되게 하는데,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눈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간 사이도 넓고 피부도 처지고 이 속눈썹이 피부하고 닿으면서 눈 이 안으로 지금 말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라도 눈을 뜰 때 이만한 눈썹을 이렇게 치켜 뜬다든지, 이 피부가 처져가지고 이 속눈썹하고 피부하고 닿인다든지, 또 심할 경우에는 이 속눈썹이 이 눈동자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눈동자를 찌르게 되면 시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고나기를 속눈썹이 안검내반이라 그래가지고 좀 안으로 자라는 타입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전적으로 어머니나 아빠가 눈 뜨는 힘이 약하면은 이제 자녀분들도 눈 뜨는 힘이 약하면서 이만한 눈썹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검은 눈동자를 찌르게 됐을 때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그 속눈썹이 눈동자를 찔러서 눈이 멀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옛날에 대학 교수를 할 때는 그 태어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애를 눈 수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력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애를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이 속눈썹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는 이런 수술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가 수술 전, 수술 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눈동자가 시원하게 보이고 이 속눈썹하고 피부하고 안 닿이고, 이제 이 이마 부분을 안 찍어서 그렇지 이제 이 눈을 뜰 때도 이 수술하기 전에는 이마를 이렇게 많이 치켜 떴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마를 안 써도 눈이 이렇게 시원하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눈 뜨는 힘이 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눈 뜨는 힘이 약하면은 50%가 자녀들한테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쌍꺼풀이 다 있는데 자녀가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거는 수술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눈 뜨는 힘도 아빠 엄마가 둘 다 눈 뜨는 힘이 약하면은 한 80% 정도가 자녀분들이 눈 뜨는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을 쓰는 확률이 많고, 또 속눈썹이 눈을 찔러가지고 시력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과나 이럴 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눈 수술을 해서 이 속눈썹을 좀 들어가지고 눈 뜨는 거를 좀 편안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 제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좀 처져가지고 여기도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수술한 티가 전혀 안 나게, 쌍꺼풀한 티가 안 나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쌍꺼풀 수술한 티를 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나이 좀 드신 분들 그 수술해서 쌍꺼풀 티 안 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수술을 했는데 왜 쌍꺼풀 티가 안 나냐고 친구들이 다시 하고 오라 하더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충분하게 수술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가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형외과를 간다든지 했을 때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병원 갔다고 서먹서먹하고 말도 못해가지고 원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원장님이 예쁘게 해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는 게 나는 더 좋다, 요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더 맞춰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보면 눈 뜨는 힘이 약하고, 또 저기 안질환을 갖다가
많이 앓으신 분들은 여기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유착이 심해요. 이 수술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안에서 이 눈 뜨는 근육이 이 뼈 안으로 이렇게 탁 말려 올라가면서 피부가 당겨 올라가는 게 이제 쌍꺼풀인데, 이 눈을 뜨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옛날에 그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안질환을 많이 앓았던 분들은 안쪽에 눈 뜨는 근육을 갖다가 눈이 뜨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잠 오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냥 수술만 하면은 이렇게 눈이 시원하게 이렇게 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은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쌍꺼풀을 좀 표신하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선천적으로 나이가 40 후반 될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게 그냥 치료가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요 한쪽만 수술했거든요. 수술한 그날. 요렇게 살다가 딱 수술한 그날 이렇게 눈이 탁 떠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피부가 약간 처졌을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쌍꺼풀 티 안 나게 해달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쌍꺼풀 좀 티나게 해달라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쌍꺼풀 하셨을 때 이제 쌍꺼풀 수술이라고 상안검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인상이 바뀌었다, 인상을 버렸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감고 이게 이제 하루에도 수천 번을 감고 뜨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쌍꺼풀이 생기는 그 부위에 있는 피부가 굉장히 피부가 얇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처진 정도가 적기 때문에 잘라내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라내는 양이 많은데, 요 쌍꺼풀 라인에 있는 그 라인을 맞추어서 이제 피부를 잘라내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피부가 제일 얇거든요. 그래서 그 얇은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그 밑에 얇은 피부하고 잘라내고 나서 그 위에 두꺼운 피부하고 이제 꼬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뻐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려면은 그 얇은 피부를 최대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얇은 피부를 보존하려면 다른 데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에서 안 잘라내고 요 눈썹 밑에서 잘라내든지 눈썹 위에서 잘라내든지, 아니면은 눈썹을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 간격이 탁 넓어지면서 이 피부가 늘어난 게 좀 덜 처지게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눈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왜 내보고 이마를 갖다가 이마에서 수술을 해서 눈썹을 들으라고 하지? 또는 눈썹 밑에서 또 수술을 하라 하지? 뭐 이런 또 의문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얇은 피부를 잘라내는 걸 갖다가 최소한으로 해야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눈 뜨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 뜨게 해주니까 편안하게 되는 거고, 또 눈 뜨는 것도 또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또 놀란 것처럼 해서 또 인상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썹 밑에서만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또 눈썹 밑에서 자르면서 또 쌍꺼풀 라인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눈썹 위에서 절개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밑 지방 재배치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룩하게 됐을 때 피부를 절개하면서 지방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칼대기 싫어하니까 그 칼을 안 대고 요 눈 결막, 눈 안쪽에 있는 요 빨간 결막을 통해서 레이저를 가지고 지방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결막을 통해서 이 지방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꺼지면은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룩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많이 해결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코 성형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자꾸만 들면 들수록 콧등에 이제 주름도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끝이 자꾸 이게 처지면서 코가 길어 보이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나 이렇게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에게는 티 안 나게 그 필러라든지 또는 이 저기 보형물 같은 걸 안 넣더라도 이 콧대 주름을 없애면서 코 끝을 갖다가 좀 높이는 그런 시술 방법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코 수술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는 전체적으로 수술 전 사진이고 수술 후 사진인데 이제 이 코끝 같은 경우에 콧대 같은 경우를 이제 올린 모습입니다. 수술 전, 수술 후. 이제 이렇게 코 휜 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휘면서 이렇게 매부리처럼 코끝이 처진 것도 이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 휜 코를 많이 이렇게 이제 매부리가 심한 코도 이렇게 반듯하게 있고요. 저희 병원은 보니까 남자분들이 되게 많네요. 코 수술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요 수술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간단하게 그 저기 보형물이나 이런 걸 안 넣고 코끝에만 자기 기형고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만 올려준 모습인데 그 옛날에는 코 수술이라는 게 그 저기 여기 콧대에다가 뭔가를 하나 넣는 수술을 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콧대를 갖다가 뭐 높이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코끝을 갖다가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지 또는 들려 보이는 것을 어떻게 내리는지 하는 쪽으로 이제 주로 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름 거상 수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름을 갖다가 올리는 수술을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이마 거상 수술하고 안면 거상 수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젊으신 분인데요. 이 이마를 갖다 많이 쓰니까 요 미간 주름도 있고 이마에도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많이 좋아졌죠.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 여기에서 절개를 해서 이제 피부를 잘라내면서 주름을 갖다 좀 완화시켰습니다. 요게 이제 흉터거든요. 흉터인데 이게 이제 머리카락 난 방향에서 이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은 흉터는 거의 눈이 안 띕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절개를 안 하고 요 머리카락 난 부위에다가 한 1cm, 1cm 이제 이 구멍만 내가지고 그 1cm 구멍으로 우리 내시경을 가지고 이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흉터는 뭐 더더군다나 표시가 안 날 뿐더러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요런 이제 미세한 주름까지도 워낙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주름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나서 또 이마를 갖다가 약간 또 톰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이라든지 뭐 필러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보다도 이때가 한 5년 후가 지났는데도 되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얼굴 입 주위라든지 팔자 부위를 이렇게 당긴 이런 시술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지방도 많아서 요 좀 볼살을 좀 빼면서 좀 이렇게 가름하게 당겨주는 거. 전체적인 얼굴 볼륨이 없으면서 이제 이 머리카락 변화도 보면 이제 이게 점점 1년쯤 지났는데도 훨씬 더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팔자 부위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요. 이런 잔주름도 많이 좋아지고 얼굴에도 이제 볼륨도 같이 좀 넣어주는 기분입니다. 이 제일 이제 심한 신물인데 러시아 분인데 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처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모습이고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러시아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사진 찍고 보냈습니다. 60대 말인데 되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피부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까지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절개하지 않고 실로 가지고 하는 또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볼륨이 꺼지고 볼이 여기 좀 깔아앉으면서 이렇게 처졌을 때 처진 피부를 이렇게 약간 올려주면은 한 듯 만 듯 약간 좋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 대고 수술한 게 아니고 실로 가지고 여기 처진 부분을 이렇게 약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주름 같은 경우에 좀 살을 갖다가 돋워주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유방 성형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좀 볼륨을 있게 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커서 또 줄이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한 5분 계신데, 이제 젊은 분들은 젊은 성형외과 선생님은 큰 거 주로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줄이는 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데도 이렇게 크니까 여기 이제 섭진도 생기지, 이게 이제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사실은 그 유방 커서 예쁘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더 고통스럽거든요. 백돼지가 하는 거좀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제 수술 자국도 있고 막 흉터가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 이제 배가 한 100척 가까이 되는 되게 부자가 와서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 요것만 좀 예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8시간 걸려가지고 먼저 지방을 갖다가 한 3000cc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 배가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제 여기가 이제 절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배꼽이 있던 배꼽이 요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흡입을 하고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 갈비뼈 있는 여기 위에까지 다 이 피부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를 그 근육을 갖다가 이 콜셋 이게 듯이 안에 배 근육을 다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여기까지 올렸던 피부가 치마처럼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잘라내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하루 정도 입원하면 이제 걸어서 이제 다닐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성형 유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방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지방 흡입하고 이제 그 유방 조직을 잘라내서 이렇게 수술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건데, 줄기세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라든지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형외과에서는 저는 본래 줄기세포를 관심을 가졌던 게 한 4년 전에 황우석 박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북극에 맘모스 복제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 달 동안 병원을 비우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박사님하고 한 달 동안 그 북극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골수에서 분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성형외과 의사니까 이 지방을 뽑고 뭐 하고 하는데 지방을 갖다 굉장히 잘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방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하는 걸 주로 하는데,
대개 이 옆구리라든지 허벅지라든지 복부라든지 팔이라든지 데서 지방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을 뽑아가지고 우리 병원에도 보면 실험실이 있거든요. 무균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탁 들어가면은 에어 샤워기가 샥 나오고 탁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벤틸레이션이 되면서 무균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세포를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 이제 지방 세포에서 그 세포를 분리를 해서 그 세포를 갖다가 이제 이 셀 숫자를 세고 질소 탱크에다가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 실험실에서 키우거든요. 그 실험실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유방을 갖다가 키운다든지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올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릎 치료를 갖다가 제가 이제 한 20번 이상 주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하루에도 동백선 5바퀴씩 돌고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 때도 이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그런 그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걸 키워가지고 저는 혈관 주사를 제가 직접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보관도 해놨다가 또 아버님이나 혹시라도 쓰러졌을 때 그 주사를 주입을 하게 되면 그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정도는 더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걸 좀 연구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이렇게 이제 세포를 갖다가 배양을 해가지고 이런 상처난 부위라든지, 지금 부산 경남 성형외과 지금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서면만 하더라도 미용 병원이 한 300군데가 되거든요. 근데 성형외과 전문의는 한 50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필러가 워낙 가격도 싸지고 많이 높다 보니까 그 필러에 대한 부작용이 점차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작용이냐면 그게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코가 괴사가 된다든지 또 이마 이런 데 피부가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치료가 이 줄기세포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필러 119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 선생님이라도 실수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무조건 우리 병원으로 오시게 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당뇨병이 심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혈관이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막혔습니다. 이게 발이거든요. 막혔는데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 혈관들이 다시 생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심혈관 계통이 좋아졌다든지 당뇨가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에서 실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그 대학에서 연구하고 하던 게 개인 병원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4년 전에 이 노블레스 성형외과 요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그 외국 방송에서는 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안 되나요? 그래서 북한까지 가는데 부산에서 그 비행기를 갖다가 3번을 타고,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를 12시간 타고, 그 다음에 이 개썰매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까지 가는 데만 한 4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샘플을 갖다가 그 3만 년 전에 빙하기 때 녹아있는 그 샘플을 갖다 받아와가지고
이제 연구실에서 그 살아있는 세포를 갖다가 채취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고 매년 북극에 가서 이제 러시아하고 황우석 박사 팀하고 이제 이렇게 조인을 해서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지금 DNA라든지 핵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있는 걸 갖다가 보존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를 갖다가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가 뭐 한 2개월, 3개월까지는 유지가 되더라도 이게 다시 또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주라기 공원처럼 이 맘무스의 세포를 갖다가 살려서 저 인도 코끼리의 이제 자궁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그 지금 현재 맘무스하고 똑같은 종은 없습니다. 그 지금 제일 비슷한 게 이제 인도 코끼리인데 그게 종은 다르고 옛날에 우리 종속, 과목, 강릉개 하듯이 속이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개하고 늑대하고는 똑같은 종인데 이 코요테하고 개하고는 종이 다르고 속이 같거든요. 근데 그 코요테를 개 복제하는 데다가 이용을 해서 코요테를 복제를 하는 게 지금 황우석 박사 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맘무스를 복제하는 데는 종이 다른 걸 갖다가 복제를 할 수 있는 게 그 팀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개하고 늑대하고는 같은 종인데 이 고요테하고는 다른 종을 이 성공을 시켰다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만 년 전에 그 멸종해버린 이런 매머들을 다시 이제 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빙하기 때 묻혀있는 이 맘무스의 조직을 갖다가 캐서 그다음 거기서 살아있는 세포를 찾아가지고 그 인도 코끼리의 그 난자에서 그 핵을 갖다가 이서로 바꾸는 겁니다. 살아있는 맘무스의 핵을 인도 코끼리의 그 난자 핵에다가 그걸 그 핵 치환을 갖다가 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그 인도 코끼리 자궁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가능한데 지금 이게 살아있는 세포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 요게 이제 3만 년 전에 그때 이제 그 빙하기 때 묻혀있는 그 맘무스의 조직을 이제 가지고 오고 그때 당시에 피도 발견했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3만 년 전에 그 코끼리 맘무스의 그 코 트렁크인데 그 트렁크에 지금 피까지도 지금 보이는 정도로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사진을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 지금 약간 관계되는 걸 이야기를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재생의료법이라 해가지고 2014년도에 그게 통과되어 가지고 줄기세포를 의사가 자율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배양을 하든지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걸 그 치료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이제 어떻게 세포 치료제로서 환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법이 2015년도부터 국회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제약회사에서는 이 각 병원에서 이런 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연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그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현재는 그 문제가 생겼던 환자들 그 코가 뭐 괴사가 됐다든지 코 수술을 하고 나서 구축이 돼가지고 코가 당겨 올라간다든지 유방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이 찌그러지고 모양이 변형된 그런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Lou Gehrig's disease 이 루게릭 병에 strikes 걸린 in middle to 이 late 환자의 life and involves
damage 환자는 and premature death of nerve cells in the spinal 이제 cord 세포들이 and brain. 문제가 있어가지고 These nerve cells are the 일어나는 ones that are responsible for controlling our movement. So loss of the nerve cells leads to progressive loss of muscle function and disability. 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In this trial, we are isolating stem cells from adipose 이렇게 tissue. 이제 복부에서 A small incision in the abdomen is made and cells are removed. 건강하게 한 5년만 더 These cells are then placed in a special 느끼실 vial 수 있으니까 and from there taken to the laboratory. 이제 충분히 In the laboratory, the fat cells will be separated from the stem cells. We're lucky that the fat cells will float and the stem cells preferentially go to the bottom and actually stick to the plastic of the tissue culture dish. We can then separate the stem cells and by feeding them appropriate media, expand them into millions 이게 of 이제 순수한 cells. 줄기세포입니다. In the next step of the process, 그 we 지방 then 세포에서 분리한 select cells 세포를 갖다가 and promote growth 주입하면서 of 지금 포다가 cells 나와 있고요. that are producing growth 이렇게 이제 배양을 factors 해서 that we 치료하는 know 거에 will 대해서는 protect nerve 아직까지는 지금 cells 조금 from 여러 가지 death 방법이 and 있고 damage. 지금 허가를 지금 안 내주는 These selected cells can then be expanded into billions of 그한 2주 cells. 정도 되면은 2배 정도 This 키울 수가 process 있고 takes several weeks in the 한 달 정도 laboratory, 되면은 and at the end of it, we have a population of cells from the patient that are making those growth factors that we know have the potential 이걸 to 갖다가 protect 직접 nerve cells. 병변 부위에다가 주입을 하는 The 겁니다. patient is taken to the clinical research 지금 unit, 같은 경우는 척추가 안 and 좋기 through 때문에 a spinal 척추 tap, 부위에다가 주입을 these 하게 되고 cells will be placed 그다음에는 into the 이제 spinal 일부는 fluid. 혈관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는데 As they go into the spinal fluid, they will then spread out and line 안 좋은 the 쪽을 자기가 찾아가게 membranes that 됩니다. protect 그래서 안 the 좋은 spinal 부분을 자기가 cord 찾아가서 and the 거기서 nerve 이제 roots. 자기 When they 몸을 line the membrane, they will then be in a position to secrete 보통은 이런 those growth 주사를 한 달 factors that they're 간격으로 producing 한 5번 that 내지 we hope will 8번 protect the 정도 nerve 주입을 cells 하니까 from death. 신경이 굉장히 By 재생이 preserving 돼요. the nerve cells, 이제 다시 we will preserve function and hopefully arrest or slow down the progress of this devastating 이제 disease.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키웠을 때의 그 세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병원에 이런 실험실이 있는데 적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 저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쪽에서 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부산 대학병원만 하더라도 이렇게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할 정도까지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지금 그 환경에서 그래도 저희 병원에서 이만큼 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체 나이 분석이라 해가지고 그 요즘 그 면역 세포라든지 이런 자기 나이에 비해서 뭐 얼마만큼 젊었다 또는 얼마만큼 노화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피만 뽑으면 바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금증도 보면 제일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게 퇴행성 관절염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시고 이제 심근경색도 있지만은 간 기능이라든지 또 뭐 성기능 회복 이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 줄기세포 한번 지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난 것도 한번 보시면 사실 뭐 매스컴에서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기사들도 있고 많은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요거 이제 저 매스컴에서 많이 났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집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간경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간경화가 회복이 되기 힘들고 시간만 지나면 간암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로 해서 직접적으로 간에다가 혈관에다 주입을 하니까
그 간 경화도 좋아지더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직접적인 이런 치료를 간이식 이외에도 줄기세포를 가지고도 치료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있어가지고 피부과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저기 서면 오시는 일이 있으면은 시간 한번 내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저 서면 그 로타리 근처에 그 서면 7번 지하철 출구 앞에 거기에 노블레스 빌딩이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노블레스 성형외과 피부과 그렇게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